자, 여러분은 이제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해서 담배를 끊어보시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인데요. 너무 잘 결심하셨고, 자, 일단 여러분 니코틴 대체제는 어디서 구하느냐? 물론 약국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, 여러분 집 근처 보건소를 가시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니까 등록만 하시면 보건소를 반드시 활용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두 가지 제품이 나와 있어요, 우리나라에. 니코틴 패치라고 하는 파스가 있고요. 피부에 붙이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니코틴 껌이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다 니코틴이 들어있어요. 자, 여기서 일단 궁금하신 게, 아니, 담배라는 게 니코틴 중독인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래 약이라고 준다는 게 니코틴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?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,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마약 중독과 같다고 저희는 보거든요. 근데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할 때 마약을 많이 먹던 사람을 갑자기 입원시키고 약을 안 주면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막 발작을 하기도 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뭐 그런 굉장히 몸이 아프거든요. 그게 소위 금단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약을 조금씩 서서히 줄여 나가죠. 처음에는 뭐 10g, 9g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니코틴 중독도 역시 마약 중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용량이 센 걸 붙이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작은 거, 중간 거,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4주는 센 거, 2주는 중간 거, 마지막 2주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줄여 붙이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뭘 줄이느냐? 금단 현상을 줄여서 담배를 안 펴도 몸이 그렇게 괴롭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금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니코틴 대체제다. 여러분이 그 원리를 아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다 보니 담배를 피면서 패치를 붙이거나 껌을 씹으면 안 되겠죠. 그러면 니코틴이 2배로 들어가서 굉장히 심각한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것이 좋으냐는 사람마다 좀 선호가 다른데요. 보통 패치는 그 패치를 붙였을 때 피 속에 들어가는 니코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피는 거에 한 25%, 4분의 1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 않아요. 그래서 금단 현상은 줄여주지만 계속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건 참아내셔야죠. 100%는 아니니까. 그런데 니코틴 껌은 씹으면 구강 점막을 타고 니코틴이 흡수돼서 뇌로 들어가는데 이때 올라가는 니코틴이 상당히 많아서 흡연할 때랑 비슷하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사실 만족도로 보면 니코틴 껌이 높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껌은 씹으면 담배처럼 1시간 정도 지나면 니코틴 레벨이 떨어지니까 또 씹어야 돼요. 그러니까 자주 씹어야 되죠. 근데 만약에 껌 씹는 타이밍을 놓치면 몸에 니코틴이 부족해지니까 금단 현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, 지금 최근 몇 가지 연구에서 상당히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하는 챔픽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금연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, 뭐냐면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한 8개 정도 껌을 추가로 씹는 방법입니다. 2개 같이 하는 겁니다. 자,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, 패치를 붙이면 아까 한 25% 정도의 니코틴, 담배 폈을 때의 25% 정도 니코틴 유지되죠. 근데 밥 먹고 나거나 또는 스트레스 받거나 술 한잔 했을 때 담배 생각이 간절히 날 때가 있어요. 부족하니까. 그럴 때는 껌을 하나 씹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쫙 올라가죠. 그렇게 해서 담배 한 대 핀 것 같이 약간 만족이 되니까 담배를 안 피고 껌에 의지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. 그렇게 하는데 역시 이 방법도 서서히 줄여나가야 됩니다. 첫 일주일은 예를 들어 하루에 껌을 8개를 씹었다. 그러면 두 번째 일주일은 껌을 하루에 4개만 씹고 세 번째 일주일은 한 2개, 3개만 씹고 이렇게 해서 패치를 줄여가는 것과 동시에 이 껌도 같이 줄여가면서 서서히 그 금단 현상을 줄여가는 방법. 이 방법 굉장히 괜찮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. 특별히 물론 제가 가장 금연 친구에서 우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가까운 병의원 찾아가서 약 복용하시는 거지만 그게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못 먹거나 여의치 않은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패치와 껌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담배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암, 특히 폐암이나 기관지암 같은 이제 호흡기암이죠. 그 다음에 뇌졸중, 심근경색증, 그리고
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소화기 질환, 우리 위궤양, 십이지장 궤양, 또 위식도 역류증 이런 것들이 이제 담배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되겠습니다. 이런 병에 걸리면 사실은 담배를 뭐 당연히 끊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막상 뭐 수술하고 시술하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럴 때는 담배를 다 못 피시는데 또 몸이 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또 담배라서 의외로 그런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실 옛날 같으면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이런 것들이 한 번 발병하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많았죠.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의술이 발달해서 뭐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해서 살려내거든요. 사실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담당 선생님들, 교수님들이 혈전용해제 또는 뭐 혈액순환 개선제, 콜레스테롤 저하제 이런 약들을 아마도 한 움큼씩 드릴 겁니다. 자, 이 약을 여러분들 언제까지 드셔야 되냐면 한번 그런 게 발병하면 보통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되죠. 네, 왜?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연을 하신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담배를 끊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런 한 움큼의 약을 먹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. 이 사실을 꼭 한번 잘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금연하는데 뭐 방법이 의지만으로도 당연히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. 몸이 아프신 상태라면 그게 어렵다, 금단현상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약을 드셔도 되거든요. 근데 약을 드시거나 패치를 붙이거나 하는 과정이 보통 길어야 한 12주, 3개월 정도를 잡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3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약 먹어서 고쳐야 되는, 예방해야 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그러니까 흡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쁜 습관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병을 3개월 정도의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당연히 하셔야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뭐 그런 여러분 갖고 계신 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담배 끊는 것도 적극적으로 치료 개념으로 약을 처방받으시거나 패치를 붙이시거나 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다 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합니다. 두 번째, 여러분들 의외로 모르시는 것이 왜 담배가 폐나 심장에 해롭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나는 위궤양, 십이지장궤양, 소화기 쓰리고 또 자꾸 역류증이 생기고 하는데 이걸 금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담배는 1차적으로 폐에 해로운 거 맞습니다. 그런데 그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이요, 그 혈관으로 녹아 들어가서 모든 온몸의 전신의 혈관을 다 이렇게 수축을 시키거든요.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죠. 자, 이때 우리 위로 가는, 위나 식도로 가는, 소화기 쪽으로 가는 핏줄도 같이 담배를 피우면 쪼그라들습니다. 그러면 이 혈관이 좁아지니까 위로 가는, 식도로 가는 어떤 보급로, 거긴 산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, 포도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위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.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나 식도로 따지면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보급로를 차단하는, 목을 조르는 것 같은 형국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런 약물이나 이런 거에 아주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위가 헐고 십이장이 헐고 또 그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고 느슨해져 가지고 자꾸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위장병, 십이장 궤양이 있거나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이 술 그만 먹어야 되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담배 끊어야 되냐고는 잘 안 물어보세요. 근데 그게 아니고요. 물론 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담배 끊는 게 더 중요하다. 재발하지 않고 완벽하게 나으려면 그런 병들은 2개월, 3개월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하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. 약물 치료 하시면서 위궤양약, 십이지장궤양약 2달, 3달 복용하시는 동안에 가까운 병의원 방문하셔서 금연 약물도 같이 처방해 달라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치료하시는 것이 완벽한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